다음 스토리는요, 뭐냐면, 수익에 따라서 다다익선, 다다익압이라는 주제인데, 우리나라 노인장기 요양기관, 특히 요양원에 대해서는 이 내용이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이거거든요. 요양원은 많으면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수익이 높습니다. 그건 이제 당연한 거겠죠. 왜냐면은 요양원이 이렇게 되려면은 시설이 큰 요양원이거든요. 그러려면은 투자 금액이 많거든요. 그래서 수익이 높아지는 겁니다. 자, 그럼 작은 요양원은요? 작은 요양원은 수익이 그만큼 많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익선과 익악을 얘기하고 싶은 건데, 큰 요양원의 서비스가 좋을까요? 작은 요양원의 서비스가 좋을까요? 또 큰 요양시설이 안전할까요? 작은 요양시설이 안전할까요? 물론 크기만, 사이즈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노인복지법으로 놓고 본다면 안전한 거는 이 시설이 더 안전할 거예요. 왜냐? 화재가 났을 때 불이 막 나잖아요. 불이 막 났는데 9명이 대피하는 게 빠르겠습니까? 100명이 대피하는 게 빠르겠습니까? 이거 불가능이에요. 대피 자체가 여기는. 그죠? 100명이 이 중에 30명이라도 대피하겠습니까? 이거? 여기서? 근데 9명 시설은 그나마 관리가 인원이 적기 때문에 빨리 대피가 가능하죠. 자, 10인 시설에도 사회복지사 1명이 있습니다. 100명 시설에도 노인복지법에서는 사회복지사 1명입니다. 물론 이제 인건비 비율을 계산한다고 했을 때 사회복지사를 3명도 배치하고 하는 시설들이 있죠. 자, 근데 법으로만 제가 놓고 얘기했을 때 법으로만 놓고 얘기한다고 하면은 1명과 여기 10명일 때 1명과 어디가 더 서비스 질이 높겠습니까? 당연히 여기죠. 그죠? 자, 2.5대 1이라고 해도 요양보호사가 2.5대 1일 때 여기는 4명이 근무해요. 여기는 40명이 근무합니다. 40명 이 두 인원을 더하면 100명과 40명을 더하면 140명이에요. 여기는 두 인원 더하면 14명입니다. 자, 14명이 집단 생활하는 것과 140명이 집단 생활을 하실 때 어디가 더 좀 쾌적하고 여유로울까요?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부분이죠. 그래서 시설이 크다고 무조건 좋은 거 아닙니다. 그리고 시설이 작다고 시설이 무조건 안 좋은 것도 아닙니다. 각각의 장점이 있죠. 장단점이 있으나 지금 현재 노인복지법에서 얘기하는 부분으로는 오히려 작은 시설이 낫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수익은 떨어진다라는 거죠. 수익은. 그래서 작은 시설에서도 인력을 배치하고 그리고 그만큼의 설비가 여유롭게 돼 있다고 했을 때에는 여기도 수익이 굉장히 많은 수익이 많이 날 수 있게끔 법적으로 정비가 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그런 문제를 안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다익선 지금 아니에요. 우리 노인복지법에선 다다익악일 수도 있습니다. 현재. 자,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스토리였습니다. 다음 스토리 보실까요?
서류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아니죠. 서류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고 꼭 필요한 서류. 그리고 실천을 함으로써 실천을 유도하고 실천을 유도해서 이 부분들이 개선이 되고 서비스 질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서식들이 필요한 거죠. 서류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는 결코 아니다. 우리 예전에 평가 처음 받으셨을 때들 말씀하셨잖아요. 서류 하다가 어르신 못 모신다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서류는 오히려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 못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꼭 오면 시설에서 서류 봅시다 하죠. 그죠? 왜냐? 시설 운영 안 해봤거든요. 몰라요. 봐야 될 건 서류밖에 없어요, 일단은. 네. 그리고 시설 환경에 대한 평가가 주관적입니다. 주관적이기 때문에 이 환경이 좋다 나쁘다를 이 사람이 얘기하기가 힘든 상황인 거죠. 그리고 환경이라는 것은 각각 시설만의 고유성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위생에 대한 부분, 청결 이런 문제는 또 달라지죠, 내용이. 딱 들어갔는데 벌써 냄새나고 여기는 시설 벌써 어떻게 여기 어르신들이 계실 수 있지? 라는 시설 많이 가봤는데 어떻게 이렇게 시설을 운영하는데도 여기에 어르신을 맡긴 거 보면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 그런 시설들도 많거든요. 그런 데들은 이 문제가 있는 거죠, 당연히. 그런데 청결 상태나 위생 상태가 좋고 그리고 어떤 그 시설의 관리적인 부분이 잘 되고 있을 때에는 이 환경적인 부분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건 주관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성을 보고 싶은 서류를 두는 거죠. 위생관리 기록지 없으면 점수를 안 줘버리는 이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위생관리는 우리 그 휴게소나 그런 데에서도 위생관리 하는 그 서식들을 해놓잖아요. 지금은 이제 이제 선생님들께서도 많이 이런 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꼭 이제 비치해서 해야 되는 서류들이다. 근데 이런 것들 컴퓨터 PC를 놓고 PC에서 입력해가지고 관리하고 핸드폰으로도 체킹해가지고 전송시키게끔 하고 지금 이 수단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개선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그렇죠? 그래서 서류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고 서류를 적으면 적게 만들고 실제적인 서비스들을 개선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필요하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스토리였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스토리인데요. 이건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위에서 다 봤던 거니까. 16번 이 스토리는 위에서도 방금 말씀드렸던 건데 찍어내듯 똑같은 요양원 운영 방식, 평가, 모니터링, 수익 구조, 인력 배치 다 똑같습니다. 차별성이 없다. 이거는 획일화되어 가고 있는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예요. 물론 이거에 대한 논리를 이렇게 펴는 분들이 있습니다. 버스 있는데 버스 색깔 다 달리할 필요 있냐? 공공재 아니냐? 공공재이므로 쾌적한 수준으로만 만들어서 이게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게끔 똑같이 가는 게 좋겠다. 이 버스 아니잖아요. 요양원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연결시킬 만한 논리는 안 된다. 오히려 시설은 서비스 내용을 다변화할 수 있게끔 이 자율성 유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수 인력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지금 이런 시스템으로 가서는 우수 인력 안 들어옵니다.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해요? 요양원에서 똥기저귀 갈고 있을래? 네 젊은 놈이? 이런 얘기 듣는 거거든요. 그렇게 안 하려면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많은 좋은 인력들이 들어오게 하려면은 이 시설의 운영의 자율성이 필요한 겁니다. 자율성이 확보가 돼서 시설에서 우수 인재들을 확보를 하고 그에 따라서 서비스를 다변화시키고 서비스 내용을 개발해 나가고 영역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방식이 필요한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평가로 획일화시켜서 갔고 모니터링으로 획일화시켜서 가고 수익 구조도 획일화돼 있고 인력 배치도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찍어내듯 똑같은 요양원 운영 방식을 탈피해야 한다. 라는 부분이 지금 굉장히 요청되고 요구되고 꼭 필요한 내용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하나씩 지금 이제 스토리 16개를 저희가 봤는데요. 이런 내용들이 하나씩 개선이 되고, 그리고 법적인 내용들도 바뀌고 하면서 우리가 앞으로의 10년을 맞이하게 되면 이 10년 후에는 이 우리나라 요양원 이 비즈니스 내용들을 충분히 지금의 선진국에도 수출할 수 있는 내용들로 우리가 만들 수가 있다. 그리고 지금부터 발생하는 어르신들, 특히 학력 수준이 이제 높으시고 그런 분들, 그리고 또 개인적인 서비스 욕구가 많은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한 적절한 요양원, 그리고 장교양 기관, 또 노인복지법, 노인장교양보험법으로 마련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오늘 이 스토리로 보는 현장의 문제점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께서는 이게 이제 유튜브에 올라가는 내용이니까 공감과 그리고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또 좋은 양질의 내용들 만드는데 또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